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쪽. 나경원이 그랬죠. 친일파는 저쪽에 더 많다고. 마찬가지로 저쪽으로 한번 간다 그러면 무슨 쪽이겠어요. 근데 오세훈은 내가 봤을 때 가장 강력했다고 지금까지 말해왔던 이유는 오세훈 자체가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장이 그렇다고. 안철수나 나경원은 사실상 비정상으로 보이는 캐릭터예요. 약간 비호감 캐릭이라 힘들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오세훈은 어떻게 판을 뒤집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거는 정확한 워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판은 나경원이 뒤집어 버렸어요. 자기가 지는 방향으로 판을 뒤집어 버렸다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경원의 서울시 경선 전에 우리 행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값 5,300원 그거 맞췄다고 자랑하고, 말도 안 되는 자기가 뭐 서울시장이 되면 집단 면역을 100일 안에 형성시켰다. 이건 서울시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와야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런 걸 하겠다고 하고, 정말 허황된 이야기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쇼 같은 것만 많이 하고, 자기가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 자기의 서울시장의 후보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내놓은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오히려 이렇게 나경원이 유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는, 나경원이 그만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히든 카드 같은 존재였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히든 카드가 가만히 있던 오세훈도 못 꺾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온 거다 보고, 실제로 제가 어제 이 기사가 났을 때 기사들 한번 쭉 찾아봤거든요. 근데 오세훈이 이겼다는 기사보다 나경원이 졌다는 기사가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그 부분이 이렇게 비춰주는 거는, 가만히만 있었어도 정말 이길 수 있었던 것을 나경원이라는 사람이 스스로 패배를 해버린 거고, 입을 열 때마다 자기 표를 깎아버린 거죠. 그리고 그걸 보고 국민의힘이 정말 느껴야 될 거는, 자기네들이 여전사로 내놓은 사람의 실력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걸 느끼고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거기다 가산점까지 있었는데. 그렇죠. 본 거잖아요. 진짜 그거는 지금 아마 이번 그 저쪽 경선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경원이 오세훈보다 지지율이 많이 나왔던 것은 그 여론조사 내에 박영선이나 김진애나 우상호 등이 개입되어 있는 굉장히 객관적인 여론조사였기 때문에. 근데 지들끼리 경선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자도 있고 국민의힘 지지자도 있고 소위 말하면 중도가 있는 그 계층에다가 놓고 자신들 후보만 뽑는 여론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질문 초반에 나경원의 비호감도를 가진 사람들이 계속 나경원을 쳐냈을 가능성이 높은 여론조사에 떨어진 거예요. 나경원이 무슨 말을 했느냐 이런 거는 내가 크게 중요하게 작용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지금까지 나경원의 이 쌓아둔 마일리지가, 여행 가시는 분들 그 마일리지 쌓이는데 가지도 못하잖아. 나경원 정치 인생에 마일리지가 쌓여있던 것이 한 방에 그냥 내가 아무리 내가 국민의힘을 안 좋아해도 내가 나경원 되는 꼴은 못 봐 하면서 오세훈 지지하는 거야. 그랬을 가능성이 없죠. 마일리지로 미국하고 좌석 업그레이드까지 해버리는 기적을 보여줘. 이번에 국민의힘의 그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지난번에 우리가 총선 끝나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낮아졌을 때 국민의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지지율이 오른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참 많이 했었는데, 오세훈이 그거를 딱 보여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더 많은 표를 얻게 됐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오세훈도 막판에 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대요. 하기는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보이지 않으니까. 예, 친여 성향의 막 팟캐스트 같은 데까지, 유튜브 같은 데까지 나와서 그 인터뷰도 하고 매블쇼도 나오고. 예, 그런 식으로 노력은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노력을 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알아야 중요한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됐다는 거는 결국은 판을 뒤엎은 부분은 나경원이 난 거예요. 그렇죠. 예, 저 근데 막 이렇게 챙겨서 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얼핏 이렇게 오세훈 짤을 봤을 때도 예전보다는 사람이 좀 뭐라 그래야 되죠? 조금 편안해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요 허당 장렬 사건을 겪으면서 오히려 이 사람한테는 좀 이미지 업 시키는데 이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바람소리님의 댓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안 보이실 거예요. 그 보류 표시 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메시지 있잖아요. 푸나님이 잘못 판단하시네. 오세훈이는 극우 중에 극우. 작년 광화문 집회에서 빤스 목사 정광훈이를 졸졸
다니며 연설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오로지 문 대통령을 극력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하더만 이걸 왜 읽어드리냐면요. 오세훈이 어떻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이미지인가가 중요하다고. 정치인은 어떤 이미지인가 중요해. 이낙연 대표가 난 굉장히 진보적인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고 한 1년, 2년쯤 외치면 그렇게 되는 거지만 보수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난 진보적 아젠다 한번 던졌다고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인식이 안 되는 것처럼 상대적 효과 나경원에 비하면 빠르 늘고 막 문 대통령 뭐 또 지지자를 달창 막 이렇게 표현하는 정도의 정치인이 워낙에 이미지가 세다 보니까 오세훈이 그 존재감에 가려서 상대적으로 나경원보다는 합리적으로 보이는 상대 비교 효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나쁜 놈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세훈 자체가 갖는 그 이미지가 나경원보다는 세지를 못한 건 분명히 맞고 국민의힘 지지자들한테만 여론조사 했다면 당연히 나경원이 이겼겠죠. 제가 제가 예전에 이제 이런 거는 개인적인 이야기긴 하지만 오세훈이 예전에 이제 선거에 졌잖아요. 그 무상급식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영국으로가 북쪽으로 연수를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따님 두 분 있잖아요, 사모님하고. 근데 제가 이제 나폴리항에 있었거든요, 이탈리아. 근데 나폴리항인데 수염이 이렇게 덥스러하게 길러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 앉아 있었거든요. 이제 손님들 뭐 카프리선 가고 그래서. 근데 저한테 갑자기 오더니 약국 어딨냐고. 근데 그 수염 길러가지고 키도 되게 헌칠하시더라고 그래갖고 저 앞쪽에 있다고 쓸데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쓸데없네. 저도 오세훈 씨를 시장일 때 저는 시장실에서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때 오세훈 씨가 하셨던 자기가 시장으로서 제일 잘한 일로 자랑했던 게 뭐였는지 아세요? 세빛둥둥섬? 아니요. 지하철역에 보면 이거 문 뭐죠? 방화문 같은 거 있잖아요. 저거 안전도 네. 스크린도. 스크린도어. 그 스크린도어에 시가 써 있잖아요. 시가 써 있거든요. 스크린도어에. 예, 맞아요. 예, 그거를 자기는 그걸 볼 때 가장 행복하다. 자기가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잘했네. 잘했대. 다음에 만나면 시를 읽는 남자 촉촉하네. 다음에 만나면 장하다고 한번 전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게 지금은 오세훈을 막 나쁘게 그렇게 막 공격할 게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한테 예상되는 공격이 있잖아요. 무상급식을 왜 반대했냐. 근데 우리 오세훈이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사람들은 오세훈은 무상급식 반대한 사람 이미지화 돼 있잖아요. 정치란 건 그런 거라고. 최근에 오세훈이 이제 밀고 있는 그 반박 논리가 있어요. 나는 무상급식을 반대한 게 아니고 그 돈을 좀 가져다가 진짜 못 사는 아이들한테 밥만 먹일 것이 아니라 학용품도 좀 대주고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거다. 이렇게 이제 이 반박이랄까 자기 방어 논리를 만들더라고요. 근데 오세훈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반대해서뿐만 아니라 오세훈이라고 하는 정치인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홍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연예인형 정치인이라고. 연예인형 정치인의 특색이 뭐냐면 남들이 꼭 알아봐 줘야 돼요. 오세훈이 그 선거 나오기 전에 정수기 광고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그게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사건도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연예인형 정치인들은 골목 뒤쪽에 있는 그때로 돌아갔을 때는 남들이 봐주지 않으면 쓰레기나 휴지를 줍지 않아요. 그게 연예인형 정치인의 특색이에요. 굳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시 행정이 중요하고 의전도 중요하고 매스컴의 분위기를 받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대표적으로 뭐 세빛둥둥섬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남들이 봤을 때 한강변에 있는 어마어마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자기 치적이 돼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정치적인 흐름이나 이 시대적 대세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었던 이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네 동네는 너의 섬세한 손길로 뭔가 케어해라라는 의미에서 지방자치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지방자치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사람이 대선 나가려고 디테일한 정책 없이 남들이 보는 게 어떤 이미지만 만들고 정치하는 것, 그게 홍준표가 정확히 찝었던 거예요. 당신은 연예인형 정치인이라고.
진정성 많이 떨어지는 거고 오세훈 씨는 지금 선거에 나와서 당선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오세훈이 무상급식 반대하는 서울시 의원들 못 해먹겠다고 투표를 걸었던 이유가 서울시 의회가 그때 처음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당 시의원들이 과반이 되면서 오세훈의 정책을 사사건 다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승부수를 건 건데 지금은 더 못 해먹을 상황이 됐어요. 지금은 85%가 민주당이에요. 그 다음에 하세요. 이분께서 보수의 아이콘이 되려다 보수의 꼬갈콘이 돼 보이신 그분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콘이 되려고 했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전시행정, 보여주는 거, 상징성 그거 하나만 믿고 정치를 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들 저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의 한계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사실 이명박이죠. 이명박이라고 보고 근데 이제 뭐 어차피 안 되실 분이니까 그냥 꼬갈콘이나 드시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근데 이제 안철수라고 단일화에 있어서는 나경원보다는 더 쉬워진 것도 있다고 봐요. 나경원은 약간 좀 우기기 느낌이 좀 있고 우기기가 뭐예요? 우기기가 신의 한 수는 안 나온다고 봐. 여론조사 문항과 시기에 대해서는 누가 후보가 되면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문항을 쓸지 아니면은 어떤 후보가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쓸지 그럼 답이 뻔해. 서울시장 해보는 오세훈이한테는 누가 더 후보로 낫다고 생각하는 문항이 훨씬 유리하지. 이 사람은 서울시장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저쪽 경력직이니까. 입장에서도. 예. 근데 여론조사에 길들여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철수가 이긴다는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안철수가 후보가 돼야만 민주당을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찍을 거 아니에요. 나 이 간극은 되게 뭐 골치 아파지거든요. 이럴 때 누군가 양보하지 않으면 이거 끝까지 가버린다. 이건 좋은 거 아닌가? 안철수는 양보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안철수 양보 못하죠. 그러니까. 예. 이게 제 생각에 그래요. 제 생각에는 세 사람 다 배수진을 쳤었거든요. 나경원도 그렇고 안철수도 그렇고 오세훈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미끄러지는 사람은 저는 정계 은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 돈도 많고 하신 분이니까 정치를 다시 해보려고 발버둥은 치시겠지만 어려울 거예요. 다시 돌아오기. 오세훈이나 안철수 또한 만약에 정말 선거를 끝까지 뛰었는데 삐끗해버리면 정말로 나머지 두 분도 다시는 오세훈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경원 씨랑 안철수 나올 것 같아요. 또 아니야 그러니까 나오려고 하더라도 그 거의 당선될 가능성이 이제 그렇죠. 거의 없어져 보이는 그런 형상이 될 거고 그 본인들도 알 거예요. 특히나 오세훈은 더 하거든요. 그게 서울시장을 중간에 내던지고 나갔다가 내가 그 과오를 갚겠다라고 해서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 예를 들어서 그랬는데 선택을 못 받았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오세훈은 정치 끝이라고 봐요. 만덕산으로 들어가. 예, 만덕산. 아무튼간에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남은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 경원 씨는 갔으니까 남은 두 분께서 정말 진검승부를 하는데 정말 피 튀길 것 같아요. 이거 중계해 주죠. 혹시나 1대1 토론하면. 중계는 하겠죠. 예. 중계 안 해주는 토론은 없겠죠. 이게 관심이 되면 다 해주죠. 이게 진짜 프로야구도 아직 개막하기 전인데 이게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기대됩니다. 아니 진짜 재밌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 2대2 토론 김진애 박영선 대 오세훈 안철수 토론이 더 재밌겠지. 같이요? 한 프레임이 2대2 두고? 토론. 그런 토론이 있어. 만들려면 가능하죠. 왜냐면 저쪽에서 안 받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면 저쪽 후보와의 경쟁력을 미리 맛보는 차원에서 박영선 김진애 대 안철수 오세훈 토론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시청률 폭발하겠냐고. 그런 기획력을 방송사의 새끼들아 가져봐봐 한번. 누가 할 게 뭐 있어. 마차님 듣고 계시죠? 마차님 선에서 해결될 것 같은데. 저희가 만들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토론을 해서 네 자리 되네요 여기. 안철수 끄집는 박영선 뭐 안철수 끄집는 김진애 뭐 이런 그림 재밌지 않겠어요? 나중에 머리끄댕이 잡을 것 같아. 어차피 토론을 하는데 김진애 의원도 근데 말빨이 갑이라 진짜. 그러니까요. 어떻게 토론을 하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안철수가 될 거라고 보고요. 오세훈 형이 미안해. 어차피 안철수가 될 거라고 보고 이제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토론으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예요.
그렇죠. 예. 진영의 새 예. 그리고 그 정당의 숫자 이런 것들인데 사실 안철수가 서울시장 저쪽 단일 후보가 되는 것은 안철수가 세운 프레임이었어요. 출마할 때 아무도 안 나오려고 할 때 내가 서울시장 단일 후보가 되겠습니다라고 세웠죠. 그리고 지지율이 쭉 빠졌다면 윤석열처럼 되는 거고. 근데 그 안철수가 그쪽 지지율이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저쪽 주자가 파괴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결과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토론 잘하고 못하고는 그게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면 그 방송이 시청률이 최소 30-40% 나오면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토론이라고 하는 게 정답도 없고 이미지로 먹고 사는 거라 안철수가 오세훈한테 발렸대라는 건 우리들 생각일 뿐이에요. 큰 의미 없다고 저는 보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안철수를 입당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럼 내가 국민의당을 탈당하란 말이냐 이렇게 받아치는 거 보면은 참. 네. 그러니까 그랬더라고요. 박원순 후보는 기호 10번 달고도 당선됐다. 근데 기호 4번이 당선 못 될 게 어디 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님 지지합니다. 훌륭하게 해내시고요. 꼭 버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일관됩니다. 누가 더 민주당 후보를 이길 경쟁력이 높으냐라는 방식의 여론조사를 100% 시민 여론조사로 해달라. 아마 근데 여기에 접근은 비슷하긴 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여론조사를 두 개를 해, 두 개를. 하나는 누가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겠느냐 여론조사 하나를 하고 다른 동시에 시기에 어떤 후보를 지지하십니까라든지 하는 아주 굉장히 그 드라이한 여론조사를 같이 해가지고 합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일화가 안 되지는 않을 텐데 단일화 되고 나서가 더 큰 문제죠. 안철수 캐릭터는. 단일화가 됐을 때 과감하게 선거운동 같이 하느냐 아니면 삐져서 그냥 미국 가버리느냐 이런 차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쪽은 단일화 된다고 보고요. 이쪽도 단일화 되겠죠. 근데 안철수가 저는 최종적으로 나올 거라고 보는데 정말 죄송한 거는 나경원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다익의 다수의 방송들은 사실 죄송하죠. 근데 그걸 누가 예측을 하냐고요. 그렇죠. 그렇지. 네, 저도 조금 놀랐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반대했다는 것 자체가 자랑일 수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난 이게 내가 그 방송에서 가끔씩 하는 말인데 결과가 틀린 것은 전혀 비난 대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럼요. 그 결과의 과정에 이르는 나름대로 논리가 좋으면 괜찮은 건데 예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이 총장 되는 걸 반대했다. 그래서 난 대단한 사람이야. 이게 가장 하수의 방송인이에요.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잡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검찰총장으로 윤석열을 임명하는데 반대하는 건 내가 보기에 적폐죠. 그것은 방송 이력에 전혀 흠도 안 되고 공도 아닌 거예요. 저렇게 변할 걸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나경원이 당연히 되겠지. 모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왔고 나경원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자체가 이변인 거지 맞추지 못하고 맞춘 거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나경원은 정치 생명 끝났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여론조사가 나경원이 오세훈을 이기는 걸로 나온다든지 되게 좀 보면 월등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나경원이 떨어지고 나니까 나경원이 떨어지는 걸 왜 못 맞췄어? 이들은 정치 평론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어떤 분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렇죠. 바보 같은 짓. 자 어쨌건 지금 나경원 씨가 떨어지고 나서 좀 서운하네요. 왜냐면 나경원이 타겟이 훨씬 넓어요. 타겟이 그쵸. 없단 말이고 아무데나 쏟도 맞는데 뒤도 싸도 맞아. 그거에 소위 말하는 비호감도인데 오세훈은 나경원의 덕을 본 거죠. 표적지가 좀 좁아졌네요. 표정치가 좀 작아졌죠. 근데 오세훈은 그래도 고소 고발 남발 안 하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나경원, 오세훈은 누가 더 비호감이냐에 따라서 그 나경원이 패했다고 보는데 오세훈과 안철수는 누가 더 동정표를 얻느냐의 싸움일 것 같거든요. 근데 오세훈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안철수가
단일화 후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철수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가장 가능성 높은 그림은 박안 결선이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네. 이제 유력하죠. 근데 문제는 그게 한 달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사전 투표는 한 3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긴장하시고 부산 지원을 좀 해야겠어요. 네, 부산 가능성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서울시장 후보도 못 내면 어떻게 되나? 해체. 해체. 아, 좋은 생각, 훌륭한 생각이십니다. 근데 뭐 문희상 안철수도 뭐 국힘으로 봐야죠. 해체하고 아니요, 저는 같이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같이 보면 안 된다. 근데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아니 근데 안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문제가 그걸 아니까 안철수도 기호 10번을 찍더라도 내가 거기 들어갈 리는 없을 거다라고 버티는 거고, 결국 안철수를 지지해주는 이 세력들이 내가 민주당도 싫지만 그렇다고 국힘을 절대 못 찍겠다 하는 애들이 사실은 안철수 지지해주는 그건데, 뭐 중도가 사라진다는 것도 결국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일 거고, 그래서 아마도 그런 식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걸 같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오늘 또 포탈에 그런 뉴스가 떴고 윤석열을 추동질한 사람이 안철수 세력이라는 게 어제 그제 계속 찌라시로 돌았기 때문에 믿고 싶진 않지만, 왜냐하면 두 사람 다 국민의 짐으로 가기에는 좀 소위 껄쩍지근하고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네. 윤석열이 나옴으로써 안철수가 국민의 짐에 들어갈 가능성은 더 낮아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게 그 찌라시 내용이 맞다면 안철수가 했다는 말이 진짜로 깜짝 놀랐다니까. 윤석열이 대선 나오면 자기는 대선 안 나고 킹메이커 하겠다는 거예요. 찌라시가 맞다면. 만들어야 메이커지. 대선 주자 한 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실 국민의힘 먹겠다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합당까지 가겠지만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대선 주자가 없는 국민의힘 사람들을 대거 끌어들여가지고 나중에는 당대당 통합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윤석열을 충동질한 게 안철수 세력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씨발 안철수는 초등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정치권에 들어오는 생각이면 도대체 윤석열 수준은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이 난 빡 들더라고. 제가 방금 그만하려고 했는데 안철수한테 설득당한 사람들은 이제 뭐냐고. 아무튼 그 웃기는 거고요. 그 희화화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 최근에 꼬라지 부릴 때부터 지금 윤석열은 조롱의 대상이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다. 조롱 받아도 쌉니다. 지가 한 말, 보통 정치인이라면 자기가 한 말을 시건만 해도 사과해야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비판도 받아야 되는데 앞뒤가 말이 다르고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자기 측근과 가족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신 분이 정치권에 나와서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아마 일반 소위 중도층에 계시는 분들이 윤석열이 자기 가족 수사 안 하고 한동훈 수사 안 하고 어미즘 보호하려고 한명 수사 막 이문정 수사 배제하고 이런 것들 짓거리 한지 모를 거예요. 거의. 이런 것만 알려줘도 내가 봤을 때 하다못해 윤석열 씨 부인 이야기만 좀 알려줘도 윤석열 정치권이 배겨내기 힘들어요.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맨날 보고 있으면 왜 못 배겨내냐면요. 지지율이 높은 사람을 끌어와서 지금 우리가 밑에 깃발 하나 세웠잖아요. 그 밑에 모여들었잖아. 근데 지지율이 빠져.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아래 모여들었던 세력들이 떠나가.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든 이야기야. 봐라. 내가 이 사람 줄을 잘못 섰나 봐 하고 딴 데 또 줄 서. 그 꼴 못 보는 거예요, 그게. 근데 검찰총장일 때는 내가 직이 있잖아. 그러니까 계급 사회다 보니까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느끼는 것 뿐이고요. 정치권 한번 그런 식으로 지지율 빠지기 시작하면 정말 견디기 힘든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난 그 꼴을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좀 더 바라면 차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내 조국만큼 털어줬으면 좋겠어, 진짜로. 79대 압색하면 뭐가 나올지 궁금해 뒤지겠어,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아주 그냥 잔치 열렸네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사실 정치했던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말이냐면 정치인은 아니지만 온갖 스트레스 받아가면 울어 눈물 어겨가면 어떨 때는 진짜 먹을 게 없던 시절 하다못해 막 방송실에 막 물이 새가지고 막 물바다 되는 거 겪으면서도 하는 게 이런 게 정치야. 공무원으로서 관용차나와 특수활동비나와 밑에서 다 알아서 조아려. 그런 거 정치 아니라고. 누가 그 짓을 못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꽃길에 있었죠. 윤석열 씨는 이제 광야에 섰다. sak풍 불면서 한번 해봐라. 자, 재밌는 정치시사 1776회네요, 오늘이. 자, 마치고요.